자, 그리고 정렬 보겠습니다. 정렬. 일러스트레이터의 정렬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중 선택을 하고 그 다중 선택된 애들끼리 정렬하기.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3개 선택하고 왼쪽 정렬하면 이 3개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요소로 정렬. 이런 것들 되고, 그리고 키 오브젝트 중심으로 정렬은 우리 초등학교 때 조회하거나 이럴 때 기준 이거 하잖아요. 그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개로 정렬.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오브젝트가 하나일 때 그냥 한 오브젝트를 도화지를 기준으로 정렬할 때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가 있으니까 해볼게요. 캐릭터는 여기 있습니다. 조금 화면을 키워서 보세요. 자, 쥐랑 곰이랑 토끼 이렇게 있죠. 쥐랑 곰이랑 토끼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얘네를 똑바르게 하고 싶다 할 때 우선 조금 더 흐트릴까요? 자, 선택 툴로 바깥에서부터 이 세 개의 캐릭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바운딩 박스가 생기잖아요. 이 파란색 박스.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개의 오브젝트의 정렬 같은 경우,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원본 지킴이 있군요. 그럼 왼쪽에서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얘를 가져올 때는 여기 이 아프터보드 안을 항상 비우지 마시고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해 올게요. 우선 왼쪽 정렬 보시면은 바운딩 박스의 왼쪽으로 정렬됩니다. 즉 가장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정렬돼요. 그리고 정렬의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다중 선택되어 있을 때 프로퍼티 패널에 얼라인 이렇게 섹션이 뜹니다. 패널로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윈도우에서 얼라인. 근데 거의 다 간단한 정렬들은 속성 패널에 얼라인 떠주기 때문에 그냥 안 켰거든요. 키셔도 되고, 얼라인 여기 파트에서 보시면 정렬할 수 있고 위에도 떠요. 여기 컨트롤 바에도 뜹니다. 그리고 속성에도 뜨고, 이 아이콘들이 모두 정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아이콘의 모양에서 다 유추할 수 있어요. 왼쪽에 붙어 있죠. 레프트, 센터, 라이트. 오브젝트 다중 선택하고 레프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딱 붙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는 토끼를 조금 더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보시면 딱히 가운데에 누가 있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크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긴 상태에서 센터는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쥐, 곰, 토끼가 딱 가운데 정렬됩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있는 쥐를 중심으로 모이진 않고 얘도 가운데에 있는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세 개 중에 세 개의 가운데로 모이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쥐도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바운딩 박스의 가운데로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쪽 정렬은 당연히 토끼, 가운데는 박스의 가운데 이 지점, 오른쪽 정렬은 곰을 중심으로 정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값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얼라인, 이 얼라인의 아이콘 옆에 보시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렬 모드를. 여기에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 바운딩 박스 표시는 선택된 애들끼리 정렬이에요. 선택된 오브젝트끼리 정렬. 아트, 얼라인 to 셀렉션. 그리고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G를 갖다가 클릭해 주시면 얘가 진해지죠. 다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드래그해서 G를 클릭해 주시면 다른 요소들보다 G가 진해져요. 그럼 얘가 초등학교 때 조회 시간에 손들고 기준 했던 개예요. 얘가 기준. 그리고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얼라인 패널에서 보시면은 아까 그 모양에서 열쇠가 들어갔죠. 여기서의 정렬 기준 3은 진한 오브젝트는 키 오브젝트라고 해요. 키.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무조건 정렬됩니다. 얘가 진해진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하면 얘를 중심으로 가운데 정렬돼요. 그냥 선택했을 때는 기본 값으로 Align to Selection. 여기서 한 번 더 누구를 클릭하게 되면은 Align to Key Object 이렇게 돼요.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게 되면 딱 이렇게 모이게 돼요. G가 움직이지 않았죠. Align to Selection 모드에서는 G도 바운딩 박스의 가운데로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G가 중심이 되면 G는 가만히 있고 여기를 가운데 정렬해줘요. G가 좀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 있을 때도, 거의 얘랑 차이가 없게 가 있을 때도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하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돼요. 컨트롤 Z 하면은 키 오브젝트 설정이 풀리니까 다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수평 방향 정렬이었다면 수직 방향도 해볼게요. G는 얘랑 이렇게 붙어있고 토끼가 좀 내려와 있는 상태. 이런 모습. 곰이랑 이 간격이 여기가 더 좁고 여기가 더 넓은 상태에서 볼게요. 세 개의 오브젝트 다중 선택해주시면 전체 가운데를 기준으로 곰이 살짝 올라가 있고 얘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냥 선택된 애들끼리 정렬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똑같이 이 라인으로 내려온다. 여기가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수직 정렬도 아이콘으로 유치할 수 있어요. 얘가 탑, 센터, 바텀, 위, 가운데, 아래입니다. 가운데 한번 눌러주시면 곰돌이는 내려오고 쥐도 내려오고 토끼는 올라가겠죠. 이 전체 바운딩 박스의 가운데 지점으로 정렬됩니다.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번에는 곰을 클릭을 해서 키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에 정렬을 하게 되면은 아까 여기가 정렬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얘가 키 오브젝트이므로 여기를 중심으로 띵띵띵 가운데 정렬돼요. 이렇게. 즉 어바웃으로 어떤 얘네 사이를 가운데 어바웃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를 중심으로 맞출 수 있는 모드가 키 오브젝트고, 이것은 키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알아서 바뀌고, 그리고 다른 모드로 선택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다른 모드로 바꾸면 돼요. 얼라인 투 셀렉션 모드로 다시 돌아가시려면은 얼라인 투 셀렉션을 클릭하시면은 얼라인 투 다중 선택된 모습으로 다시 선택이 되고, 얼라인 투 키 오브젝트 하면은 아까 선택했었던 키 오브젝트가 다시 선택이 되고, 얼라인 투 아트보드는 쉬운데 도화지를 중심으로 기준입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으로 옮겨보시면 하얀색 도화지가 있죠. 아트보드. 여기에 얘가 딸랑 있어요. 지금 이거는 큰 네모가 아니고 아트보드예요. 아트보드 안에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얼라인의 기준이 아트보드가 됩니다. 이 모습이 아트보드 아이콘이에요. 얼라인 투 아트보드 해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 가운데, 아래, 가운데 도화지를 중심으로 정렬이 되죠. 이것은 오브젝트가 다중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얼라인 투 아트보드가 기본입니다. 만약에 얘가 두 개라면 얘네끼리 정렬이 기본이고, 뭐 여러 개고 하나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키 오브젝트가 기준인데 아무것도 안 잡혀 있고 하나만 잡혀 있는 경우에는 기본 값이 얼라인 투 아트보드예요. 그래서 정렬을 하기 전에는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끼리 정렬을 할 것인지 선택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자, 그 밑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정렬 방법인데, 이 정렬들은 프로퍼티, 속성 패널에서 얼라인 정렬 섹션에 땡땡땡을 누르면 좀 더 바닥이 커져요. 이렇게. 여기에 모든 정렬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위에도 있는 이 정렬들이고, 그 밑에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볼게요. 얘는 꼭 땡땡땡을 눌러야지 나오니까 그냥 패널을 켜겠습니다. 윈도우에 얼라인, 그러면은 얼라인 패널이 켜졌어요. 자, 여기서 정렬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예요. 동일한 간격으로 분배. 여기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하는 게 있는데, 우선 요거부터 볼게요. 얘는 가상의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선을 위에 두고 정렬할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오브젝트의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정렬할 것인지, 그리고 아래를 중심으로 정렬할 것인지를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브젝트의 모양이 똑같으면은 모르겠는데, 완전히 높이가 다 다른 경우, 길고 짧고 짧은 경우,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오브젝트 3개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해볼게요. 우선은 오른쪽으로 하나 복제를 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위축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정렬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런 정렬이 되는데, 이것은 각 오브젝트의 위쪽, 여기에 이제 가상의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랑 여기 간격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는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배꼽 있죠, 배꼽에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상의 선이 있을 때 이 간격들이 동일한 상태. 마지막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상의 선이 아래에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오브젝트의 아래에 그리고 동그라미 오브젝트의 아래 넓은 오브젝트의 아래에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동일한 거예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랑 여기가. 그리고 밑에 가로로 놓여져 있는 요것도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인데 여기서 동일한 간격으로 정렬 중에서 요 버튼 가상의 기준선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오브젝트의 왼쪽, 오브젝트의 왼쪽, 오브젝트의 왼쪽이 선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간격이 동일한 거. 그리고 요 양꼬치 모양은 이 오브젝트의 센터, 이 오브젝트의 센터, 이 오브젝트의 센터를 가상의 선을 긋고 봤을 때 이렇게 동일한 거. 마지막 거는 오른쪽의 기준으로 선이 있다고 볼 때 그 간격들이 동일한 정렬이에요. 각각의 정렬할 때의 기준축들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 이제 수치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 간격 설정 부분 볼게요. 간격 설정은 얼라인 패널에서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 이 부분입니다. 얼라인 패널 하단이고 3개의 동그라미를 잡아주시고 3개의 동그라미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애매한 등간격들보다는 나는 가운데 L을 기준 키 오브젝트로 10픽셀, 10픽셀 떨어뜨리고 싶어. 이게 더 정확하고 좀 여백을 좀 수치적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절대적인 수치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어요. 3개의 공을 선택하고 선택한 오브젝트 중 하나를 다시 하시게 되면 이때는 선택된 오브젝트끼리의 정렬이 되고 이 안에서 한 번 더 클릭해서 진하게 만든 녀석은 키 오브젝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 키 오브젝트가 하나가 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라인2는 자동으로 얼라인2 키 오브젝트로 바뀌어요. 기준 오브젝트를 위주로 정렬 모드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선 수치를 1차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정렬 방법을 골라야 돼요. 수치 예를 들어서 10픽셀 입력하고 얘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10픽셀 입력하고 얘를 클릭하면 딱 10픽셀 떨어지게 돼요. 100픽셀 입력하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100픽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정확한 등간격이죠. 사실은 여기 있는 애들을 쓰기에는 오브젝트의 크기들이 모두 다르면 더 헷갈리고 우리가 이제 100픽셀씩 서로 떨어뜨리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컨트롤 Z 뒤로 가기 해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선택 툴로 3개의 공 잡기, 그 중에 하나 기준을 잡기. 이번에는 왼쪽 공으로 해볼까요? 선택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키 오브젝트.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페이싱은 100으로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버튼. 아이콘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저것은 가로 간격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든 사이 여백이 100이 돼요. 정말인지 보면은 네모 툴 선택해서 화면 위에 클릭하고 가로가 100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모 툴로 클릭해서 위스 100 입력하고 OK 하신 다음에 쏙 넣어보면은 정확하게 일치하죠. 즉 사이 여백을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모아놓고 세로 방법도 해볼까요? 이렇게 다시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다중 선택하고 이번에는 오른쪽 공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브 스페이싱에서 수치 이번에도 100 입력하고 이번에는 세로로 놓여있는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면 얘네들은 여기 이 여백이 똑같이 100이 됩니다. 사이 여백을 주고서 뭐 가운데 정렬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이제 가운데 정렬하게 되면은 지금 키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가운데로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자, 공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번엔 좀 다른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빨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선택해서 가운데 하면은 완전히 겹쳐지게 돼요. 가운데 수평 방향으로도 수직 방향으로도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여지게 되죠. 그러면은 얘네는 크기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겹쳐지게 돼요. 똑같은 모양의 색종이가 똑같이 겹쳐져 있으면 맨 윗장만 보이고 뒷장들은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물론 이렇게 치우면은 보여지겠지만 지금 보니까 노란 공, 빨간 공, 주황 공 순으로 겹쳐져 있네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판을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가 어떤 레이어에 속해져 있냐면은 기타에 속해져 있네요. 오브젝트를 하나를 클릭을 하니까 기타라고 하는 레이어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타 레이어를 열어주시고 공들을 보니까 맨 위에 있는 3개의 오브젝트가 얘네인 것 같습니다. 썸네일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노란 공이 선택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노란 공에만 파란 표시. 다 선택되어 있다 하면은 3개의 공에 모두 파란 표시가 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 빨간 공을 잡아서 노란 공을 움직이지 않고 빨간 공을 잡아서 다른 색을 주거나 보정하려면 레이어 패널을 이렇게 연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 패널을 연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어디 있는지 찾은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레이어를 여기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레이어 패널을 활용한다면 자, 한번 빨간색 공 찾기 해보세요. 노란색 오브젝트를 일단 선택하고 레이어 패널 열고 모두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락, 이건 제 교환 이미지들이고 얘는 아까 봤었던 다른 레이어들 기타라고 하는 곳에 파란 것이 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열고 그리고 여기 중에서도 맨 위에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노란색 일립스가 선택되어 있는 걸 보니 이 밑에 빨간 공이 숨겨져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빨간 공을 선택해서 방향키를 Shift 누르고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텐데 우리가 노란 공이 더 위에 있어서 빨간 공을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선택 툴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어 패널 열어서 빨간 공을 찾아서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빨간 공을 직접 선택. 이게 처음이거나 아니면 포토샵을 하셨던 분들은 헷갈리는 게 레이어를 이렇게 파랗게 잡는다고 해서 선택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황공을 이렇게 선택한 것 같이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데 지금 주황공을 선택한 게 아니고 빨간 공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잡지 않고도 뒤 레이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노란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레이어 열고 자꾸 이 오브젝트가 1000개 있으면 10,000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뒤지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에서 노란 공을 우선 클릭하고 선택 툴로 노란 공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한 번 더 선택하면 마우스에 뒷 레이어 표시가 뜹니다. 커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떠요. 그때 클릭해 주시면은 빨간 공이 잡힙니다. 다시 선택 툴로 일단 노란 공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한 번 클릭해 주면 커서에 화살표가 붙죠. 이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옆으로 빼보세요. 빨간 공이 잡히죠. 얘를 조금 살짝 흐트러뜨리고 할까요? 요렇게 살짝만 이렇게 사실 보여지면은 이렇게 잡으면 되긴 하죠. 근데 굳이 이제 설명 때문에 알려드리자면은 노란 공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 뒤에 있는 오브젝트 클릭할 수 있는 화살표 떴을 때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연색 보시면 빨간색이죠. 뒤에 있는 오브젝트가 잡혔어요. 바운딩 박스에서 이렇게 키워보시면 얘가 잡혔죠. 주황공을 잡으려면 다시 한번 노란 공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 줄게요. 한 번 더. 주황공이 잡힐 때까지. 이거는 이 점의 위치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필로 볼게요. 면색으로. 노란 공 선택, 컨트롤 클릭, 화살표 떴을 때 한 번 클릭하면 빨간색, 한 번 더 클릭하면 노란색. 이렇게 선택됩니다.